자, 68페이지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통계 및 텍스트 함수를 먼저 배우는 건데요.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에서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에서 평균값에서 세 가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장 큰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점수를 뺄 거래요. 문제가. 이 중에서 제일 큰 점수가 90이고요. 두 번째로 큰 게 88인 것 같은데, 그럼 2가 나오겠죠. 2.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그럼 그러면 함수를 제공을 안 해주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 내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max라는 함수를 쓰고 large라는 함수를 쓰래요. 예, 여기 보니까는 max라는 함수하고 large라는 함수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함수에 배워봐야지 이제.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는 max.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저는 보시기 좋으라고 대문자를 쓰는 거고요. 소문자로 써도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괄호 열고 최대값 구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블록을 이만큼 잡으면 뭐가 되죠? 이 중간고사 파랗게 블록 잡은 중간고사 성적 중에서 최대값,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엔터 한번 쳐보시면 90이 나왔어요. 이대로만 제출하면 안 되죠. 이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 셀을 수정하는 방법은요, F2번 키 누르거나 또는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F2번 키 누르면 편해요. 자, F2번 키 누르면 뒤에 가서 껌뻑껌뻑 거리죠. 이제 차이를 구하려니까 빼기를 해야지, 빼기. 자, 이거 빼고, 자, 지워버리고, 딜리트 눌러 지워버리고, 최대값 구하는 건 잠깐 해봤으니까 이번엔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는 large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데이터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래.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려면 맥스 써도 되는 거겠지만, 자, 괄호 열고 블록 잡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컴마 K가 2죠. 2. 두 번째로 큰 거니까. 그렇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네, 가장 큰 건 90이고 두 번째는 88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여튼 두 번째로 큰 건 88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얘는 어떻게 썼냐면 는 max 괄호 열고 2의 네 번째부터 11번째,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빼기 얘는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 중에 컴마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사실은 요것도 붙여 쓰시면 돼요. 요것도 다 붙여 쓰시면 됩니다. 붙여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얘도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답이죠. 가장 큰 값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해서 빼면 차이를 계산한다는 거니까. 자, 그럼 직접 이제 이거를 거기다 한번 써볼게요. 는 max 괄호 열고 중간고사 블록 쭉 괄호 닫고 빼기 large 블록 잡고 콤마 2 괄호 닫고 이렇게 직접 써보는 거죠. 예. 라지에는 꼴이 안 들어갑니까? 꼴이 안 들어갑니까? 아, 제일 앞에만. 여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는 하고 어쩌고 저쩌고 쓰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이게 는이 들어가면 뭐냐면요, 이게 는이 들어가면 이거랑 저거랑 같으니 같냐? 라는 명령이 돼버려요. 앞에 는은 뭐냐면
지금부터 엑셀에서 계산 공식을 명령을 실행합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 는이 들어가면 이 둘이 좌우가 같은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는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뺄셈을 누른 거죠. 최대값 빼기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하는 거니까 는을 쓰면 안 되죠. 만약에 얘만 따로 계산할 거라면 는 하고 쓸 수는 있겠지.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얘 따로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하면 되지만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엔터를 치면 2가 나왔어요. 자, 그럼 기말고사 것도 한번 해보세요. 기말고사 것도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는 여기 책에는 아까 fx 눌러서 통계함수 찾아가지고 여기서 max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눌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하나는 괜찮은데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요 더 죽습니다. 요 뒤에다 클릭해 놓고 빼기 누르고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는데, 그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또 아까 라지라 그랬죠. 라지에 들어가서 또 여기에서 괄호 열고, 여기는 범위는 또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2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스 함수는 98이고 라지 함수는 92니까 그에 대한 계산은 6이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근데 이러지 말고 뭐 하자? 는 맥스 가로 열고 블럭 잡고 가로 닫고 빼기 라지 블럭 잡고 컴마 2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외우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값 다 3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옳지 않아요. 여기 순위를 계산할 건데, 나이를 계산할 건데, 이 편수냐 나이를 여기 만약에 10명이 나오면 10번 계산하고 100명이 나오면 100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얘는 계산하는 거 아니고 얘만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들은 얘랑 똑같지 않아요? 계산 방식이? 이때 엑셀에 자세히 보시면 요 끄트머리에 점이 있어요. 점. 요 셀을 클릭하시면 제일 끄트머리에 점이 있다고. 이걸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다 마우스를 누르시고 옆으로 쭉 지나가면은요 답이 딱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계산할 거고 나이를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나이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쭉 하면 알아서 나이 다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 삼아 얘도 한번 계산해보고 쟤도 한번 계산해보자 한 거지. 맥스하고 라지 함수를 쓰는데요. 자, 69페이지 보세요. 69페이지에 따라하기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흉을 좀 봤죠? fx 눌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해서 한 장 더 넘기시면 71페이지에 밑에 는 맥스 어쩌고 저쩌고 빼기 라지 하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 공식 자체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놨어요. 맥스라는 함수는 뭐고 라지라는 함수는 뭐고 이런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달달달달 외워야죠. 그렇게. 자, 68페이지 2번 문제인데요. 순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순위 구하는 문제. 우리 엑셀에 연관된 시험 중에서요. 순위 구하는 거 얘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100번이면 98번은 나와요. 99번 정도? 9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골선님이죠? 그러니까 이 순위 구하는 랭크라는 함수를 할 줄 모르면 뭐다? 한 문제 틀렸다. 한 문제 틀렸다. 반드시 두 문제를 맞춰야 돼요. 반드시 두 문제를 맞춰야 돼요. 한 문제 맞추면 잘 해봤자 68점.
다른 거 다 맞히고 함수 하나 맞히면 함수가 8점이거든요. 5문항 50점, 40점. 그러니까 하나 맞히면 68점 불합격. 두 개 맞히면 76점. 두 개는 반드시 맞춰야 돼. 어떤 일이 있어 두 개는 맞춰야 돼.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그런데 불안해요. 두 개 맞추면.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 문제만 맞춥시다 이렇게 써있어요. 세 문제. 세 문제 맞추면 네 문제도 맞출 수 있고 네 문제 척척 맞추는 사람은 5문제도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 못 풀면 세 문제 네 문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라는 함수를 쓰래요. 랭크라는 함수를 쓰래요. 써보세요. 는 rank 랭크. 문제에서는 랭크 함수 달랑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랭크 안에는 넘버가 있고요, ref가 있고요, 오더가 있어요. 자, 넘버는 뭐냐면요, 자, 헷갈리죠. 넘버가 뭔지 ref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랭크는 랭킹 매기는 거니까 순위 매기고 서열 매기는 거는 의미는 대충 알겠는데 넘버가 뭐지? ref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때 fx 누르시는 겁니다. 이 책에는 처음부터 fx를 누르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는 rank 괄호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용법을 모를 때 fx를 누르시면 사용법이 딱 떠요. 이렇게. 모를 때 참조하는 겁니다. 실기시험 볼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넘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래요. 지금 누구 순위 구하는 건데? 예. 요거의 순위 구하는 거 맞잖아요. 77.5. 얘가 몇 등 했냐 이걸 묻는 거죠. 자, 밑에 REF. REF는 리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리퍼런스는 참조하다. 참조. 얘가 몇 등 했는지 확인하려면 77.5가 몇 등이에요? 한번 눈으로 계산해 봅시다. 누가 1등인가? 93이 1등인가요? 그 다음에 2등은 89가 2등인 것 같고 3등이 둘이 있는데 83.5, 3등. 그럼 4등은 없으니까 5등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얘가 5등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체 숫자, 요거. 여기. 이 전체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몇 등인지, 70.5가 몇 등인지가 5등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조 영역은 뭐냐면 이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오더는 뭐냐면요, 어떤 게 1등이에요? 평균 점수가 큰 애가 1등이에요? 작은 애가 1등이에요? 시험 문제를 보셔야 돼. 여기는 평균이 큰 점수가 가진 학생이 1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간혹 시험 문제에 평균 점수가 낮은 사람이 1등입니다 라고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우리 상상하고 생각하고 달리.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0을 쓰거나 또는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방식이래요. 내림차순은 9, 8, 7, 6, 5, 4, 3, 1 거꾸로 내려오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고, 0이 아닌 값 지정. 0이 아닌 거는 1이에요. 대부분. 0 아니면 1을 쓰는데 1이라고 쓰면은 오름차순, 즉 숫자가 작은 애가 1, 2, 3더 작은 애가 1등을 한다는 뜻이고, 1이 아니라 0을 쓰거나 생략을 하면은 큰 숫자가 1등이라는 뜻이래요. 그럼 여기는 뭐 써야 돼요? 0 쓰면 되죠. 큰 게 1등이니까 0을 쓰거나 안 쓰면 되죠. 그렇죠. 확인. 5등 나왔어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자, 는 rank 괄호 열고, 이번에 직접 쓸 겁니다. fx 안 누르고요. 자, 넘버는 뭐라고요? 요거죠.
얘죠, 얘. 얘 성적을 지금 순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89점의 순위. 컴마. REF, 리퍼런스는 참조 대상이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우리 반 점수들 중에서 하는 거죠. 평균 점수가 몇 등이냐 물어보놓고 나서 중간고사에서 찾으면 안 되지. 기말고사에 찾으면 안 되지. 내 평균 점수들 동네 중에서 찾아야지. 그렇지. 컴마. 뜨네, 여기. 큰 게 1등일 때는 0을 쓰는 거고, 작은 게 1등일 때는 2를 쓰는 건데, 위에 건 생략을 해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럼 0일 때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랭크는 0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어떤 애는 1일 때 생략해요. 어떨 때는 1이 위에 있는 함수도 있어요. 반드시 0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랭크는 0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자,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죠? 엔터. 그럼 이제 2등 한 거죠. 자, 이렇게 다 계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아까 하나 계산한 걸 가지고 자동체크를 쫙 한번 해보세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옵션이 0일 때는 뭐다? 큰 값이 1등일 때고 생략이 가능한 거고, 옵션이 1이라는 건 뭐다? 작은 값이 1등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랭크라는 함수는 0일 때 생략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는 1일 때 생략해요. 달라요. 어떤 거는요, 옵션이 0, 1 두 가지지만 어떤 함수는 옵션이 세 가지도 나올 수 있고요. 달라요. 근데 이 랭크는요, 필기시험에도 나오고 실기시험에도 꼭 나와요. 아까 실기는 100번 중에 한 9번 나온다, 90번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필기시험에는 꼭 나와요, 실제로. 그 랭크는 문법 자체를 외워야 돼요. 문법 자체를 외워야 돼요. 실기시험 때는 0일 때 생략하는 건지 1일 때 생략하는지 모르면 쏟아보면 컴마 하고 쓰면 위에 거를 생략하는 거고, 큰 게 1등이고 작은 게 1등이고 나오는데, 필기시험에는 컴퓨터를 못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워서 가야지. 문법 자체를 외워서 가야 된다고, 필기시험 볼 때는. 자, 보세요. 이걸 해서 계산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순위가 이상 망치게 됐죠. 이상 망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평균 한번 찍어보세요. 평균. 여기 평균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여기 평균은 70.5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왼쪽에는 중간과 기말의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이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두 개의 평균. 맞죠? 그럼 얘들은요 사실은 요거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한 거랑 같은 거거든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평균 점수에서 뭐라고 써놨길래, 평균 점수에 뭐라고 썼길래, 잠깐만, 평균 점수에 뭐라고 썼죠? 왼쪽 거 두 개 평균 구하라 이렇게 했거든. 파란색이 왼쪽 거에 있잖아. 왼쪽 거. 그래서 왼쪽 거 두 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 어떻게 계산했니? 묻는 거야. 너 어떻게 계산했니? 나? 이렇게 구했는데 두 개? 그래? 그럼 나도 너처럼 할게.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하면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처럼 동요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너를 따라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두 개 평균 구했고 얘도 두 개 평균을 구했어요. 이상이 없었어. 문제는 얘야. 얘를 자동 채우기 쫙 하잖아요. 그럼 답이 이상하잖아요. 얘가 1등이라고 써있잖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순위 구할 때 뭐라 그랬어요? G 네 번째는 어디 거예요? 왼쪽 거죠? 엑셀에서는요, G의 네 번째 셀이라고 제가 설명하지만 H 네 번째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 거잖아요.
왼쪽 거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돼. 그럼 G4부터 G11은 어디예요? 얘는 어디야? 왼쪽에서부터 밑으로 이만큼. 맞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랬죠? 얘가 뭐라 그랬어요? 왼쪽 거가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중에 몇 번째 크냐 물어본 거죠? 보세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얘가 이만큼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이만큼 중에서 여기 지금 여기 벗어났는데 이거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까지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고.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순위를 구하려는 파란색 숫자는 내 왼쪽 거는 맞는데 이 참조 영역은 어디에? 항상 이 자리죠. 항상 이 자리 중에서 몇 번째를 크니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한 놈이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가 이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한번 제가 나열해서 볼게요.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요 사실은요 G4부터 G1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얘도 뭐라고 써야 돼요? G4부터 G11이 맞아야 돼요. 항상 참조 영역은 여기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몇 번째로 크니? 라고 묻는 거지. 얘를 따지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쓴 애가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갔잖아. 지금 얘를 제가 뭐 순서대로 다 나열해서 본다면은요, 잠깐만. 이걸 일일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일일이 계산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일일이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일일이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눌러보세요. 앞에 G의 4번째, G의 5번째, G 6번째, G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는 각각의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니까 변동이 돼도 되지만 G의 4번째부터 G 11번째라고 하는 얘들 참조 영역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값이 G 4번째부터 G 11번째까지 해서 몇 번째를 크니라고 묻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왼쪽 값이 G 4번째부터 G 11번째 사이에서 몇 번째로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G4라고 썼고 G4부터 G11이라는 것도 G4로 표현하면 G4 그러면 G4 왼쪽 거라는 뜻인지 G 4번째 셀이라는 건지 구별을 못해요. 엑셀에서는요 메모를 하나 할게요. G의 4번째 셀 그러면 이게 어느 셀을 기준으로 G 4번째 셀인지 이걸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절대적인 G의 4번째 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G 4번째 셀은 얘잖아요. 얘.
근데 G의 세 번째 셀을 기준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G의 세 번째 셀을 기준으로 보면 G의 네 번째는 아래 거죠. H 네 번째 셀을 기준으로 보면 G 네 번째는 어디예요? 왼쪽 거죠. F 네 번째 셀을 기준으로 보면 G의 네 번째가 어디 거예요? 오른쪽 거죠. 그 다음에 I의 네 번째 셀을 기준으로 보면 어디 거예요? 왼쪽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표현한다 그러고요. 아니면 G의 네 번째, 절대적인 G의 네 번째 이런 거는 절대적 표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초 여성 인력가 발센터가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저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했어.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엉뚱한 데 가서 오른쪽 가면 딴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소는 있잖아. 소초고 소초동 몇 번지 몇 호 이건 있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상대적인 셀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과 절대적인 셀의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G의 네 번째라고 표현하면 상대적 표현법라고 표현하고요. G의 네 번째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절대적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G의 네 번째도 있고요. G의 네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혼합적 표현법이라고 해요. 상대적 표현법이라고도 하지만 상대적 주소, 상대적 계산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대적 주소, 상대적 계산, 상대적 표현법 이렇게 하고 절대 표현법 그러면 뭐래요? 절대 주소, 절대 계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되게 아직은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끝에 기출공일 옆에 보시면 빨간색 그림 하나 있죠. 그렇죠? 그거 누르시면 빈 종이 하나 딱 들어가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급여가 있어요. 급여. 합계. 이 사람이 100만원 받고요. 120만원 받고 60만원 받고 70만원 받아요. 그런데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를 사장님이 20만원 주셨어요. 보너스를 20만원 주셨다고. 그럼 여기다 보너스를 더해야죠. 그럼 는 얘랑 쟤를 더해야 되잖아요. 내 급여에다가 저 보너스를 더해야 내가 이번 달 가져갈 월급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왼쪽 거랑 2의 첫 번째 거랑 더했잖아요. 얘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 계산했죠? 왼쪽 거 계산했죠? 그리고 얘는 어디 거예요? 오른쪽 위에 거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더하기 오른쪽 위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왼쪽 거 더하기 오른쪽 위죠? 그럼 뭐를 잘못 계산한 거야? 얘를 잘못 계산했지. 왼쪽 거는 맞아요. 근데 오른쪽 위가 아니잖아. 항상 2의 첫 번째 거잖아. 그럴 때 F4번 키 누르면 달러가 콩콩콩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항상 2의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아까 조건부 서식에서 달러를 하나만 넣었던 기억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달러 하나만 넣지만 일반적인 랭크 함수나 다른 함수에서는 달러를 다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키보드로 달러 2에 달러 1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클릭하고 나서 F4번키를 콩콩콩콩 누를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얘는 절대, 이건 혼합, 얘도 혼합, 얘는 상대. 그러니까 상대라는 말은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림자 놀이처럼 따라가는 거고. 절대라는 건 뭐야? 왼쪽에 있는 거는 상대니까 따라갈 거고, 절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게 하면 항상 얘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이요. 얘를 더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2의 첫 번째죠. 여기가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이렇게. 여기도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 얘도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 얘도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이거는 4번 따로 계산한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A의 두 번째는 왼쪽 거고요. A의 세 번째는 왼쪽 거고, A 네 번째는 왼쪽 거고, A 다섯 번째는 왼쪽 건데, 항상 2의 첫 번째 거를 더했잖아요. 항상 2의 첫 번째를 더했잖아요. 2의 첫 번째는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다가 A 달러를 넣어주자 이러면 돼요. 달러를 넣어주면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게 해주면 그렇게 똑같이 셀이 들어가요. 그러면 답이 짝하니 맞아요. 이렇게 답이 맞는다고. 그러면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로 와서 이거 순위를 매기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평균 점수 컴마 내 평균 점수부터 전체. 이 참조 영역이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지의 4는 왼쪽 거였잖아요. 왼쪽 거는 달러가 안 들어가는데 얘는 엉뚱한 데를 여러 군데를 블록 잡았죠. 이렇게요. 보통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이런 거는 다 내 거라고 표현해요. 엑셀에서 내 데이터. 근데 지금 파랗게 녹색으로 블록 잡혀 있는 애들은 뭐예요? 나랑 다른 곳을 블록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록을 잡게 되면 무조건 F4번키 눌러 달러가 콩콩콩 들어가게 해주시면 전혀 이상 없어요. 엑셀 시험에서는. 그리고 컴마, 아까 0 쓰는 거라 그랬는데 0은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습관적으로 0 쓰는 연습을 해야지. 엔터. 그래 놓고 나서 얘를 뭐 하면 돼요? 짠 하니 자동 채우기 해주면 정확하게 승수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는 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순위를 계산하려고 하는 값이고, 얘는 순위를 계산하려는 데이터들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요거는 옵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건데 연습삼아 한 거고요.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또 설명드릴 테니까. 순위를 계산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해결 본 것 같고요. 이제 나이를 계산하래요. 나이를 계산하는데,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68페이지 3번에 보시면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볼까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나이를 계산한다? 그럼 현재가 2016년이잖아. 저 사람은 1998년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거 빼주면 몇 살하고 나오지. 근데 책에는 1 더하래. 우리나라 나이는 1 더하고 들어가니까. 책에서는 2015를 빼라고 했는데, 이건 뭐 작년 말에 만든 책이라서 2015를 뺀 거고, 우리는 2016년이니까 2016을 빼면 되겠지 뭐. 이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몇 살하고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는 게 좀 까탈스러워요. 자, 2016년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책에서 2016년에서 빼래.
2015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고, 빼기. 요 1998은 어떻게 뺐어요? 1998은 있어요? 98만 있어요? 여기 주민등록번호 자세히 보시면 98만 있잖아요. 98 3월 12일만 있잖아요. 그럼 1998은 어떻게 뺐어요? 여기 주민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죠? 여기 주민번호 980312-1178483에서 왼쪽에 두 글자가 98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98이고 여기다가 98은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1019라는 글자는 없잖아. 이건 어떻게 19라는 글자를 결합을 할 거예요. 결합. 얘랑 결합을 할 거라고. 19라는 글자랑 주민번호랑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여드리면 얘랑 얘를 결합할 거라고. 그리고 더하기 1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자, 는 2016년 빼기 괄호를 넣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19라는 글자랑 19 숫자를 써서 상관없어요. 결합할 거예요. 책에 보면 요거 쓰라 그랬죠? 요게 뭐냐면 결합 연산자예요. 주민번호는 어디 있습니까? C의 네 번째죠? C의 네 번째 주민번호가 있는데 왼쪽에서 두 개를 자를 거예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left라는 함수를 쓰래요. left left 가로 열고 C의 네 번째 셀에서 두 개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여기 주민번호에서 왼쪽에 있는 두 개를 이렇게 자르는 거를 left가 담당할 거예요. 이걸 right를 쓰면 어떻게 돼? right.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83을 자르겠지. 83 의미가 없는 거죠. 98을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는데 사실은요 얘가 우리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앰퍼샌드라고 하는 결합 연산자는요 제 꼬레비로 해요. 그럼 얘를 먼저 빼요. 얘를 먼저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더해요. 98이 아니라 99가 돼요. 99하고 얘를 결합하면 1900 얼마에다가 99를 더하면 6글자 숫자가 6자리가 안 돼.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900 1998 1998 이렇게 되는 거죠. 19는 그냥 제가 쓴 거고요. 98은 왼쪽에 두 개 자른 거고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해 그러지만 이제 앰퍼샌드라는 거 배워야 되고 뺄셈은 덧셈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2016에서 2015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는 건데 요거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요거. 그런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98은 나왔으니까 98을 빼주고 1900을 한번 더 빼주면 안 됩니까? 수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책에 보면 요걸 쓰라 그랬거든. 얘를 써야 되니까 얘를 쓰려니까는 결합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해주면 답이에요. 아니면 여기다가 1900을 더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1998을 뺀 셈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빼주고 책에서는 요거를 쓰라고 했거든. 앰퍼샌드를 얘를 쓰려고 보니까 천상 요렇게 답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거는 좀 아니 옳시다 이거지. 그래서 요게 답이다 이거죠. 한번 써보세요. 얘를 여기다가 나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요렇게 는 2016에서 뺐지 않습니까? 빼고 더하고 했잖아요. 그럼 엔터 치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해주면 답이 촥 나오죠. 사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위 계산했죠? 나이 계산했죠? 이걸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요 한꺼번에 답 나와요. 아까는 순위 계산하라고 자동 채우기 했고 나이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는데 한꺼번에 이 평균까지 자 보세요. 이 평균까지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쭉 자동 체크해주면 한꺼번에 또 답 나와요. 네, 근데 하나씩 하나씩 연습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업용 뭐 빈칸 개수 세는 함수를 좀 연습할 거예요. 개수. 숫자가 몇 개 있냐, 빈칸이 몇 개 있냐, 조건에 맞는 건 몇 개 있느냐 하는 개수, 카운트 계열의 함수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이거 쭉 이끌고 나가려면 오늘 수업이 또 너무 느리게 끝나니까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요. 오늘 댁에서 연습하셔야 될 거는 오늘 배우셨던 게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조건부 서식을 배우셨잖아요. 이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 함수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까지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해설에 있는 1, 2, 3번을 읽어보시고 해설은 해설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박스입니다. 이 주황색 박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주황색 박스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게 뭔 뜻인지, 맥스가 뭔지, 미니멈, 라지가 뭔지, 또 넘기시면 랭크가 뭔지 이런 거. 아까 또 라이브 할 때 레프트가 뭔지 이런 거. 이런 걸 하나씩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연습장에다 써가시면서 연습하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차하면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면 함수가 연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막 돌 굴러와요. 큰 돌 굴러오면 벅차서 쓰러집니다. 지금 자갈돌 굴러올 때 피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게.